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스타일, 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크게 4개입니다. 그 중에 텍스트하고 텍스트만이 글씨 쓰는 명령어고, 텍스트 에디트는 글자 수정하는 명령어, 스타일은 글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옛날 컴퓨터는, 아주 옛날 컴퓨터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엄청 작았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등록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면 CAD에서 폰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CAD 실행할 때 해당 폰트를 불러다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생겼어요. 자, 스타일 명령어 보시죠. 스타일.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여기 탭에 보시면 어노테이션이란 탭 있죠. 어노테이트. 여기에 보시면 글자가 여기 있고요. 텍스트 안에 있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면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얘가 텍스트 스타일이에요. 자, 한번 띄워 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글자의 효과.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보죠. 뉴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HG. 무슨 뜻일 것 같아요? HG. 맞아요. 한글이요. H가, 한이 H를 시작하잖아요. 글이 G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요. 제가 다른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CAD에서 이런 거 다 스타일 네임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중선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한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영키 눌러야죠. 그리고 쓰고 나선 다시 한영키 또 눌러야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막 우리는 작업하는데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영키 눌렀다 계속 껐다 눌렀다 껐다 그러면서 생각도 영어 썼다 한글 썼다 영어 썼다 한글 썼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영키를 안 누르게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많이 만들어서 씁니다. 자, 여기다 놓고 OK.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current text style, 현재 작업하는, 현재 문자 유형은 HG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폰트 보이시죠? 이 폰트는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폰트만 딱 메모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골뱅이 붙은 글꼴 보이시나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골뱅이 붙은 글씨는 세로 쓰기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세로 쓰기 했잖아요. 아니다, 그때도 가로 쓰긴 하긴 했네요. 그죠? 근데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세로 쓰기 책들이 있어요. 그 세로 쓰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Z자 아래로 가면 골뱅이가 없는 한글이 뜹니다. 골뱅이 없는 한글을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저는 나눔 고딕 쓰겠습니다. 폰트 스타일에 보시면 뭐 볼드, 이탈릭, 레귤러, 엑스트라 볼드, 엑스트라 라지, 라지란다. 뭐 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있네요. 이 사이즈는 안 씁니다. 여기에 글자의 크기를 고정하면, 여기 지정하면 글자의 크기가 고정이 돼요. 도면에 예를 들어 1대 100이에요. 그러면 1대 100만큼 글자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고정돼 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3mm라고 해놨어요. 그럼 도면에 글씨 쓰면 3mm로 써집니다. 글자가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자, 이펙트가 있네요.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 반전. 위아래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미리 보기 있습니다. 위아래 반전. 백워드, 좌우 반전. 위드 팩터는
장평이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 특히 가로의 비율 있죠. 문자의 가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드 팩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 폭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 폭이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장평이에요. 안 써요.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입니다. 보통 15도까지는 이렇게 기울여서 써요. 근데 이것도 쓸 의미가 없는 게 보통 여기 폰트 스타일에 이탈릭체가 있죠. 그 이탈릭체 찾아서 쓰면 돼요. 안 써요.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폰트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 적용하고 클로즈 끄시면 됩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칙? 아니, 주의사항. 첫 번째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에 쓰인 글씨는 다 고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손으로 쓰는 글씨가 있어요. 손글씨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글씨 안 써요. 도면에 들어가는 글씨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혹은 건축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혹은 뭐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실내 건축 기능사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손글씨 쓰기예요. 제도 글씨. 글씨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캐드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 15도 기울어진 글씨까지는 허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고딕인데 15도 이탈릭체까지는 허용해줘요.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원칙입니다. 제가 나는 고딕 썼죠. 고딕체 맞죠? 그래서 고딕을 쓴 거예요. 뭐 궁서나 바탕이나 도둠이나 쓰면 되나요? 안 돼요. 고딕을 쓰셔야 됩니다. 굴림체 있죠? 그거 고딕이에요. 그거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걸 쓰면 좋더라 이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사용할 것. 이건 제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가 뭐냐면은 한글이 다 깨져서 오는 겁니다. 한글이 다 깨져서 와요. 도면 딱 오픈하면 영어는 괜찮아요. 숫자 괜찮아요. 근데 한글 다 깨져서 와요. 왜 깨지냐면 회사마다 CI나 BI라는 게 존재해요. 회사마다 사용하는 글꼴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하고 특별한 글씨체를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체를 썼어요.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막걸리체가 있어요. 저기 가면 줘요. 그 어디지? 포천시 있죠. 포천시 홈페이지에 가면 막걸리체라는 걸 배포를 해요. 그 여담이지만은 80년대까지는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개인이 술 만드는 거 불법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그래요. 근데 90년대부터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서울권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포천에 가면 일동 막걸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걸리 하면 저 포천의 일동 막걸리, 이동 막걸리 되게 유명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이모가 포천에 일동에 사셨거든요. 대학생 되고 그리고 갔더니 조카 왔네 그러더니 야 기다려봐 너 이거 알지? 그러고 제일 먼저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딱 한 동이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술 맛을 몰랐으니까 그냥 먹긴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마케팅으로 막걸리채를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배포를 해요. 많이 써달라고, 잊지 말라고. 제가 잘난 척하고 막걸리채를 쓰고 거기다 한글로 막 쓰고 여러분들한테 도면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물음표로 나오는 겁니다. 캐드는 필요할 때 해당 글꼴을 불러다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걸리채를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갔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채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잖아요. 그럼 융통성 있게 다른 글꼴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막걸리채만 찾아야 되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물음표로 찍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는 오류가 제일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협력업체도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있었으니까 저희 회사는 제가 그냥 풀어서 바로바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저는 이제 제가 풀어가지고 그냥 이상 없이 썼으니까 저희 직원들은 몰랐던 거예요. 한글 잘 나오는데요. 근데 왜 우린 안 나오지? 이런 거죠.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 원청에서 도면이 왔어요. 제가 풀어서 도면 배포하니까 줬단 말이죠.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한글이 있는 줄 아는데 이제 협력업체에서는 똑같은 도면 받고선 한글이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오는 거죠. 한글이 안 나와요. 한글 깨졌는데 괜찮아요? 우린 괜찮은데. 아씨 우리만 왜 그러지? 맨날 이런 거예요. 이제 결론은 이제 저한테 온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글꼴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수문자 지원해야 돼요. 그런 글꼴이 4개가 있어요. 네, 궁서, 도듬, 바탕, 굴림. 이 4개의 서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예요. 심지어 특수문자까지 다 지원하는 서체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뭘 쓰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해당 글꼴 찾아가지고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나중에 현장 가가지고 막상 몸으로 부딪혀 보면 알아요. 이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옛날에 그 마소 때문에 그래요.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MS사라 그러죠. 네, MS사 때문에 그래요. 완성형 조합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완성형 조합형.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지금 윈도우 우리가 쓰잖아요. 그 옛날엔 도스였어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불거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완성형 조합형. 완성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에 아예 기억을 더하면 각이 되죠. 이게 완성형이에요. 자음, 모음, 자음, 완성형. 아니 다시. 조합형. 이게 조합형. 기억에 아예 기억을 조합하니까 글자가 되더라. 이게 조합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래 한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아래 한글이 조합형입니다. MS 워드는 완성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완성형이라는 건 글꼴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극이 해서 쭉 글자를 다 모아 넣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들어온 글자랑
폰트에 있는 글자랑 비교해서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MS가 아니 프로그램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울까요? 조합형이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워요. 조합형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에 모음에 자음을 조합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요. 완성형은요, 기존의 데이터에 있는 것과 지금 내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 돼요. 윈도우 처음 나왔을 때 MS가 저지른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을 완성형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완성형으로 배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특수문자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글 글꼴 중에. 왜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 갸, 거, 교 이걸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개발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폰트 개발하는 시간. 처음 윈도우 나왔을 때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이요. 지금은요,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든요. 지금은 15일에서 30일 걸려요.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갑시다. 2년 걸렸어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수문자 건너뛴 거예요. 옛날 글꼴 중에 특수문자 지원 안 되는 글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번으로 특수문자 지원되는 거, 궁서, 도듬, 바탕, 굴림 누가 만든 거냐면 마소에서 만든 겁니다. MS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봐라 되잖아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저 굴림체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에러는 다 잡혀요. 글꼴 문제 발생할 때 저 굴림으로 바꾸면 어지간한 건 다 잡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굴림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도 의식이 전환이 조금 필요한 건데, 자,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폰트 개발할 때 얼마나 걸렸다고요? 2년. 그럼 투자된 돈이 많겠네요. 근데 제가 내 거 무료로 쓰고 있네. 열 안 받을까요? 당연히 열 받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요. 몇 년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물은 셀프라는 걸 써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저작권 위반했다고 공문 날라간 적이 있었어요. 명절에. 그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뉴스 타서 넘어갔어요. 제 선배 얘기를 할까요? 제 선배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간판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걸었어요. 2주 있다 공문 받았어요. 너 저작권 위반.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폰트 샀어요. 빼박이에요. 사야 돼요. 근데 폰트도 이 저작권이 웹용 폰트가 있고, 그러니까 웹용 저작권이 있고, 인쇄용 저작권이 있고, 간판 저작권이 있고 그래요.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간판 저작권이요. 요즘 라이센스로 팔아요. 1년 라이센스로 팔아요. 그때 500 물었어요. 1년. 그러니까 폰트 하나가 아니고 폰트 80개인가 해가지고 샀어요. 하나씩은 안 팔아요. 폰트 하나씩은 안 팔아요. 폰트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강매하는 거죠.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폰트 그거 안 걸려요. 그거 안 걸려요. 그 분식집 그거 안 걸려요. 왠 줄 아세요? 저작권은 내가 해당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걸려요. 그게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걸 사용한 건요. 그걸 사용한 건 2차 저작권입니다. 2차 저작권이에요. 그 2차 저작권이 누구에 있냐면 그거 만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2차 저작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폰트 저작권에 안 걸립니다 라고 그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문을 받으면 우린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연락을 해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왜 전화했는데요, 뭐 이거 왜 보내셨어요.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냥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정품 사서 쓰세요. 폰트 하나에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해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씩 안 판다는 거. 뭉탱이로 팔아요. 그러니까 뭉탱이로 사다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항상 조심해서 쓰세요.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전화 받아요. 저작권 공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전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화했는데 답 없어요. 프로그램 사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제가 아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해결하세요. 거기서 프로그램 싸게 사고 그쪽 변호사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냅두세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 나가면 반드시 저작권 신경 쓰셔야 돼요. 저작권이 폰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 있죠. 사진,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저작권 있어요. 또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저작권이요? 프로그램 저작권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토캐드, 우리 많이 쓰는 포토샵, 이런 것들 저작권 문제 100%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권에 들어선 회사라면 반드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아는 회사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런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이제 늘 그 얘기를 해놔요. 나중에 이거 저작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도 회사가 안정되면 꼭 프로그램 한 카피라도 좋으니까 꼭 구매해 두세요. 한 카피요. 설계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카피 써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전수조사 할 건 아니니까 한 카피만 있으면 돼요. 결국은 거기도 공문 날라와 가지고 프로그램 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저작권은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린 굴림을 써야 됩니다 라는 거.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글씨 써보도록 하죠. 텍스트 명령어 보시면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CAD 명령어가 3개였습니다. 텍스트 명령어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옛날에 3개였어요. 이게 3개였습니다. 텍스트가 있고 d텍스트가 있었고 m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얘가 문자였고 얘가 동적 문자고 얘가 멀티라인 텍스트였어요. 여러 줄 문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 지금은 텍스트가 있고 얘 문자 또는 동적 문자, 단축키가 DT입니다. 그 다음에 m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줄 문자.
단축키가 T예요. 싱글 라인 텍스트라고 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한 줄 쓰기. 그 다음 여러 줄 쓰기가 얘예요. 멀티라인 텍스트가 얘입니다. 여기 M자가 여러 줄이란 뜻이에요.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얘는 싱글라인 텍스트고, 명령어가 이렇게 딱 바뀌었고, 바뀌면서 보세요. 옛날에는 텍스트가 T였죠. 단축키가. 근데 어디로 와요? 여기로 들어와 습니다. 동적 문자는 DT고 여러 줄 문자는 MT였어요. 근데 MT가 없어지고 T로 바뀌고 얘는 DT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얘를 많이 썼어요. 요즘은 얘를 씁니다. 요즘은 멀티라인 텍스트를 써요. 싱글라인 텍스트를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싱글라인 텍스트. 시작점 물어보네요. 스타트 포인트. 그랬더니 문자의 크기 물어봅니다. 2.5mm. 엔터. 로테이션 앵글. 문자의 회전 각도를 물어보네요. 0도. 자, 글자 써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글씨 써보시. 참고로 제가 애국가를 쓰는 이유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예능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100초 안에 쓰기가 있었어요. 예능에서. 그때 진행이 강호동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쓰는 거지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높이가 나오네요. 5mm. 엔터. 자, 각도는 0도. 다시. 어떤가요? 글씨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축척이 (1대 100입니다) 아니 1대 50이에요 축척이 1대 50입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내용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는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돼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원시인 숫자 세는 거랑 똑같아요. 1, 2, 3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원시인들이 어떻게 세요?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작은 글자는 1.5mm에서 3mm 사이입니다. 작은 글자의 크기가 1.5mm에서 3mm 사이예요. 여기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럼 중간 글자는요? 작은 글자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에서 6mm가 되겠네요. 그죠? 6mm 너무 커요. 6mm 커요. 보통 3에서 한 4, 5mm 정도 써요. 그럼 큰 글씨는요? 중간 글자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6에서 한 8mm 정도? 요 정도. 6에서 8mm 정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중간 글자 2mm 쓰고, 아니 작은 글자 2mm 쓰고 4mm 쓰고 여기 6mm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2씩 더해가지고. 그러면 축척이 1대 5예요. 문자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2mm 곱하기 50. 그러니까 100mm가 되는군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4mm잖아요. 4mm 곱하기 50. 4, 5, 20. 200mm네요. 그 다음 큰 글자 6mm니까 6 곱하기 50. 6, 5, 30. 300mm네요.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축척이 음? (1대 40이에요) 그럼 문자의 크기는 2mm 곱하기 40 120mm. 아니지, 120이 아니죠. 80mm. 248이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의 크기 곱하기 축척, 그게 결국은 문자의 크기가 됩니다. 다시 또 봅니다.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2.5mm, 그 다음 앵글 각도 45도.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엔터 2번이면 종료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엔터 2번 하지 말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세요. 그 한 번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45도 기울여서 써보시죠. 자, 텍스트 뭐 이제부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0도, 그 다음에 내용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딱 종료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 글자를 씁니다. 한 줄 쓰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줄 써지네요. 글자 오타 났죠? 백스페이스 눌러봅니다. 위로도 올라가네요. 그죠? 자, 컨트롤 엔터. 자, 종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줄로 다 낱줄로 분해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낱줄로 다 분해됩니다. 그래서 한 줄 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쓸 때는, 글자를 쓸 때는 설계자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줄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명령어가 종료되면 다 한 줄로 다 쪼개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여기 보시면 저스티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맞춤이란 뜻입니다. 요거 멀티라인 그릴 때도 나왔어요. 저스티피케이션에서 탑 제로 바툼 나왔었습니다. 눌러보면은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얼라인, 미들, 피트, TLTC, TR, ML, MC, MR, BLBC, BR 이렇게 있습니다.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런 뜻이에요. 레프트는 무슨 뜻일까요? 왼쪽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왼쪽 정렬. 센터는요, 가운데 정렬이에요.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보세요. 센터로 맞춰놨습니다. 중심점 위치 클릭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이트, 오른쪽 정렬이네요. 어떤가요? 글씨가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센터하고 라이트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이동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적당히 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하나 그려보시죠. 텍스트 justify,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게 있고 fit라는 게 있습니다. 얼라인 있고 fit가 있어요. 얼라인부터 합니다. 얼라인,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얼라인은 시작점과 끝점만 지정한 거예요. 뭘 지정 안 했냐면 높이를 지정 안 한 거예요. 나머지 글자 수에 따라서 높이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글자를 계속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글자를.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시작과 끝을 지정하면 글자의 높이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게 얼라인이고, 자, fit는 고정이란 뜻이에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높이까지 딱 고정시킵니다. 글자의 높이까지. 그럼 뭐가 조절이 될까요? 장평이요. 글자의 가로폭이 조절됩니다. 이렇게요. 글자가 크니까, 그러니까 글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평이 넓어요. 그런데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써보시죠. 자, 똑같이 제가 선을 하나를 그려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텍스트 센터가 있고요, 미들이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미들이 있어요. 센터 가운데 정렬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미들은 뭘까요? 미들도 가운데 정렬입니다. 보세요. 센터, 자, 미드 포인트, 자, 2.5mm, 자, 다시 미드 포인트, 아니, justify 미드 포인트. 한 줄만 써도 돼요. 여러 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줄 쓸 필요 없고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밑에다 갖다 놓으면, 자, 어떤가요? 위에는 센터, 아래는 미들. 똑같이 중간 정렬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베이스 포인트의 기준이 있고, 얘는 이 높이, 글자 높이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중간 정렬이 미들이고, 센터는 그냥 중심 정렬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그 다음에 이제 TLT, CTR, MLMC, MR, BLBC, BR 순서대로 쭉 갑니다. TL, 탑 레프트. 그러니까 어디 나와요? 이렇게요. 글자의 탑의 레프트 정렬. 그럼 탑 TC는 어디가 돼요? 이렇게 글자의 중앙 정렬이죠. 이렇게 중간 정렬이 되는 거고, TR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글자가 붙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이번엔 MLMC, MR이요. 미들 레프트. 자, 보면은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이번엔 미들 센터. 자, 미드 포인트.
다시 미들 라이트, 자 어떤가요? 다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어서 계속 갑니다. 바텀 레프트, 아래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다시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자 한번 써보시죠. 탑, 미들, 레프트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표의 중간이니까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고, 여기는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m텍스트는 굉장히 편한데 텍스트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인을 그립니다. 대각선으로요. 자 텍스트 누구를 주냐면 미들이요. 미들, 여기 중간에다가 엔터, 날짜,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미드 포인트에다가 도명, 다시 미드 포인트에다가 설계, 그리고 이렇게 지우면 깔끔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옵셋 뭐 한 2mm, 다시 4mm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놓으면 위치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자 위치 잡아 보시죠. 텍스트 이번엔 뭘 쓰면 될까요? 미들 레프트 쓰면 되겠군요. 아니 미들 센터 쓰면 되겠군요. 자 20 뭐지? 미들 레프트, 미들 레프트. 네. 콤마 02 콤마 블루. 잘 써지는 거 맞죠? 도명, 텍스트, 우리 집, 다시 텍스트, 설계, 홍길동. 깨끗하게 써졌네요. 자 한번 써보시죠. 그게 뭐냐면 이 특수문자예요. 이게 특수문자입니다. 이게 특수문자예요. %%C를 누르면 얘가 나와요. %%D를 누르면 얘가 나오고 %%P를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C가 파이기호잖아요. C가 파이기호입니다. 센터 마크요. 중심선. 아니? 네. 그 다음 D는 디그리, 각도요. 그 다음에 P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셨나요? 센터,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언더라인, 오버라인, 스트로크.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원의 지름은 %C 파이기호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50. 각도는 45 %D. 오차는 %P 0.23. 자 이해되셨나요? 자 중요한 %U 내용은 %U 그 다음에 취소줄은 %K 없습니다. %K. 그 다음 윗줄은 %O 윗줄입니다. %O.
어떤가요? 밑줄 그려지고 취소줄 그려지고 윗줄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여지껏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M텍스트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인데요. 멀티라인 텍스트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그리고 영역 딱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이 위에 내용 다 떠요. 글꼴 뜹니다. 메모리가 적어서 못 쓰는 건 옛날 얘기고 요즘 메모리 충분하죠? 여기에 글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 쓰면 돼요. 글자 크기가 간혹 잘 물어보는데 몇 개 없죠? 이유가 뭘까요? 글자의 크기는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돼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글자 크기를 지정해 놓고 못 씁니다. 그때그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3mm, 그 다음에 justification, middle center, 날짜. 글자가 크네요. 2mm, 2.5mm 적당해졌네요. 이런 식으로 글자의 크기, 글꼴, 자리 맞춤. 그 다음 맨 오른쪽으로 가서 클로즈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되고. 어떤가요? 얘는 딱히 맞출 필요가 없죠. 미들 센터. 자, 도면. 설계. 어떤가요? 조금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M텍스트죠? 영역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수문자를 쓰고 싶어요. 1A 지름은, 그 다음에 여기 심볼 보이시나요? 여기 있네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내가 써도 돼요. C %D %P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lmost equal이라든지 뭐 다른 각도들 여러 가지 특수문자들이 여기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특수문자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써보시면 되고요. M텍스트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제가 레이어를 만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할 겁니다. 자, 얘는 1번, 2번. 자, 얘는 중심이죠. 얘는 단면이고요. 자, 중심이니까 센터. 제가 무지하게 빠르게 그릴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게 이 과제물이었죠. 제가 다시 그릴 겁니다. 보세요. 자, X라인 영도 90도, 옵셋 4200, 옵셋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 다시 4300, 2400, 3000. 다시 1300. 트림 끊고
옵셋 3300, 4000, 3600. 자, 그 다음 2100, 1200. 자, 이런 모양이네요. 연장하기.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 그리고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선 종류 축척 LT 스케일 100 나누기 3. 자, ML 스타일 W2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다시 뉴 W420. 자, 두 개 추가하고 하나는 220, 다른 하나는 320. 자, 세커런트. 자, M9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 1. 다시 M9 스타일 아이고 W200 네, 대략 요런 모습이죠. 자, 여기다 글씨 쓸 겁니다. 스타일 아니 레이어. 자, 글씨 쓸 겁니다. 문자. 자, 녹색으로 3번. 글자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 도면은 지금 축척이 1대 100입니다. 그럼 글자의 크기는 250 돼야죠. 자, 텍스트, 디텍스트 250, 거실 써진 거 딱 맞게 써진 거 보이시나요? M텍스트 여기 욕실. 자, 딱 맞게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해되시죠? 글자 쓰는 방법.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려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M텍스트 같은 경우 바로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yes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요. 프레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또 하나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미드 센터.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립을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해보시라고요. 요거 해보시라고요. 이거 얘네들 안 그리셔도 좋아요. 얘네들 안 그리셔도 좋으니까 텍스트 쓰고 사각형 그리시고
m텍스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 글자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분해 명령어로 글자를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 쓰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밑에다 써야 되겠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text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text to m텍스트. 요걸 쓰면 텍스트가 m텍스트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text to m텍스트 선택하면 이렇게 m텍스트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줄바꿈이 안 돼요. 처음에 있었던 줄바꿈이 다 무시되고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바꿈 다시 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글씨를 수정할 때는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글씨를 수정할 때는 텍스트 에디트. 어디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에디트, 글자 수정이요. 단축키는 에디트인데 이거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에디트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글자 수정 들어가는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글자 수정이 되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클릭하셔도 글자 수정 됩니다. 자, 글자 수정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인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인서트요. 인서트, 글자나 블록의 삽입점을 인서트라고 합니다. 자, 라인 인서트, 인터섹션이고 인서트 여기 있네요. 클릭하면 삽입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서트, 그리고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의 삽입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폰트들이 있어요. 오토캐드에 사용하는 폰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TF로 끝나는, 혹은 FON으로 끝나는 폰트는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C 드라이브에 윈도우의 폰트라는 폴더에 복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SHX라고 하는 파일인데 요거 빅폰트라고 합니다. 빅폰트라고 해요. 왜 빅폰트라고 하냐면, 보통 글자의 크기를 보통 영문자 한 글자가 1바이트예요. 글자의 크기를 사용할 때 1바이트를 사용하고,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인가? 4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4바이트요. 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바로 이렇게 바이트 수를 많이 차지하는 서체입니다. 그 빅폰트라고 하는데 SHX 파일입니다.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캐드 데스크에 오토캐드 요 뒤에 프로그램 버전입니다. 여기가 2021, 우리가 지금 2021죠? 2022이네요. 22 버전의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다 복사해 주시면 돼요. 자,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 2022의 폰트, 여기에 SHX 파일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폰트 뭐뭐뭐뭐.shx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쉐입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온 파일이 TTF 파일인지 혹은 FON 파일인지 혹은 SHX 파일인지에 따라서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스타일에서 보시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유즈 빅폰트가 지금 비활성돼 있죠. 요거 SHX 파일을 쓰면 돼요. SHX 파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빅폰트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쪽에 빅폰트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굴림을 놓으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게 얘예요. 빅폰트를 쓴 경우. 빅폰트를 쓴 경우는 요 밑에 내리면 WH로 끝나는 파일, 시작하는 파일이 4개 있죠. 요 4개가 빅폰트들 중 한글을 지원하는 파일입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SHX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WH로 시작하는 거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이 나옵니다. 지금 4개 나와 있죠. WH로 시작하는 파일들. 이게 한글이 지원되는 빅폰트들입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 text.shx 파일은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새로 쓰기가 돼요. 다른 건 안 되는데 요거 text.shx 파일은 이게 됩니다. 얘를 체크하면 윈도우 서체가 다 빠집니다. 오로지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나와요. 풀면 함께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